다음으로는 인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쪽에서도 이야기를 하였지만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가해졌을 때에 최초로 각인되는, 처음 각인되는 정서, 이것을 우리는 인상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처음 각인되기는 했지만은 정서로 관념화까지는 아직 되지 않은 그러한 감성, 이것을 우리는 인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이런 인상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기본적 인상과 내용적 인상으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기본적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추가되지 않은 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도 변화하지 않는 그러한 인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내용적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추가되면서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인상, 변화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인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 인상에는 밝음, 어두움, 차분함, 역동적, 간결함, 다채로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원을 구분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용적 인상에는 대중적이다, 고급스럽다, 복고적이다, 미래적이다, 희망적이다, 절망적이다, 그러한 차원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어떤 특정한 물체를 보고 어떤 시스템을 보고 저 시스템은 참 고급스러워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런 고급스럽다라고 하는 느낌을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동일한 물건을 보았을 때 과연 고급스럽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가, 아니면 다른 감정을 느낄 것인가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인상들을 우리는 내용적 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인상들을 분류를 해 놓았죠. 지금 현재 검은색으로 표시된 인상들, 이런 인상들은 기본적인 인상, 그리고 갈색 계열로 표시된 인상들, 이러한 인상들이 내용적 인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인상 세 가지 차원에 의해서 6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내렸었는데요. 이러한 인상들을 우리가 학습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1차 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어떤 감성을 사용자에게 전달할 것인가, 어떤 감성을 전달하도록 해줄 것인가를 먼저 우리의 시스템의 용도에 맞게 정의를 내린 후에 개발자들은 그러한 감성의 전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꾸며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드는 시스템이 어떤 감성을 전달하기를 희망할 거야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 감성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 컴퓨터의 소통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이 어떤 기본적인 인상을 전달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 기본적인 인상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현재 6가지 형태, 밝음, 차분함, 간결함, 여기에 반대되는 어두움, 역동적, 다채로움, 이런 제품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시스템들이. 의자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자동차도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인상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거의 공감을 할 거예요. 현재 밝음이라고 표시되어져 있는 저 의자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뭔가 밝다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을 것이고, 간결함이라고 표시되어져 있는 저 휴대폰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경우에 참 깔끔하고 뭔가가 심플하고 간결하게 느껴진다라는 느낌들을 모두가 공감하고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저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밝음이라고 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경의 명도가 높게, 밝기를 높게 하라라는 거죠. 그죠? 명도를 높게 하라. 그리고 어떤 표현되어져 있는 글씨가 있다라고 하면은 글씨 자체도 은은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포함하는 내용 자체도 매우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면은 밝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개발하려고 하는 시스템이나 컨텐츠, 서비스가 밝음을 느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원리를 따라라 하는 것이 이 수업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어두움 또한 핵심 요소를 우리가 먼저 관찰을 하게 되면 명도를 낮춰라. 밝음에 비해서 낮은 명도를 유지를 시켜라. 그리고 대비 효과도 낮은 대비를 가질 수 있는 색채들을 사용을 하면은 어두운 느낌을 줄 수 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밝음과 어두움에 해당하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비교를 해 가면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되면은 보다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분함과 역동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핵심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화면에 제시되는 개체의 숫자를 최소화해라. 그리고 색깔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개체나 이런 색상들을 배치를 할 때에도 안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배치를 하면 차분함을 느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미지 자체도 깔끔한 인상을 주는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러면 차분함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역동적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붉고 푸른 두 개의 대조되는 색상을 사용을 해라. 그리고 수영선수 아니면 자동차가 달려나가는 것들,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들, 이런 것처럼 움직임이 있는 것들을 표시를 해줘라. 그런 것들을 묘사를 해줘라. 그러면은 역동성을 느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화면에서 우리가 어떤 붓터치 같은 것들을 할 때에도 역동적인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그런 표시들을 하는 것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감성의 전달이 가능해지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림들, 이 그림들도 차분함과 역동적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서 이 디자인들을 보면서 조금 전에 했던 설명들을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쉽게 다가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간결함과 다채로움이죠. 간결함과 다채로움. 이 간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미지를 절제시켜라라는 거죠. 그리고 색상이나 레이아웃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만들어줘라. 그러면은 간결함이 느껴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 다채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면에 매우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줘라. 되도록 많이 나열을 해주라라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매우 다양한 메뉴를 전면에 제공하여 주면은 다채로움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검색 툴들, 웹서핑할 때 사용하는 검색 툴들을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이 간결함을 느낄 수 있는 검색 툴의 경우에 구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게 되면 초기 화면이 간결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그런 웹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게 되면 다채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직관적으로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내용적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었는데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죠.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인상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내용적 인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차원을 또 분류해 보게 되면은 고급스러움과 대중적, 복고적인 것과 미래적, 희망적인 것과 절망적인 것, 이렇게 우리가 차원을 분류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성 중에서 어떤 감성을 전달하면 좋은 것이고 어떤 감성을 전달하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성이 제대로 동일하게 전달이 되면 그거는 잘 전달된 감성이고, 내가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감성과는 다른 감성이 사용자에게 전달이 되어졌을 때에는 이것은 잘못 전달된 감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런 고급스러움, 대중적, 복고적, 미래적, 희망적, 절망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어떤 의도에 따라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느낌을 충실히 나타낼 수 있으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핵심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스러움이라는 내용적 인상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는 컨텐츠,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고급스러우면은 고급스러움이 자연스럽게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적인 요소에서 절제미를 가질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라라는 거죠. 그리고 조화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면은 고급스러움이 자연스럽게 표출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중적이라고 하는 것은 친숙한 메뉴 구조, 화면 분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조금은 어떻게 보면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 푸른색, 주황색 계통, 이런 계통들을 많이 썼을 때 대중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현재 나와 있는 이 시스템들, 그림들 보면은 고급스러움이라고 했을 때 어떤 절제미와 아니면은 대중적이라고 했을 때의 친숙미,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느낌들은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시스템의 용도에 따라서 분명히 의도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시스템의 컨텐츠의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감성들을 어떤 감성을 전달해 줄 것인가, 이런 최적의 감성 전달해 줄 항목들부터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선정되어졌을 때에는 이런 핵심 요소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전적인 인상과 미래적인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고전적인 인상을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핵심 요소를 보시면 내용 그 자체에서 풍기는 느낌을 고전적으로 만들어주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디자인을 할 때에도 나뭇결 무늬 같은 것들, 고풍스러운 오래된 집 같은 것들, 흙냄새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갖고 디자인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고전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느낌들 이외에도 뭐 다른 기법들도 충분히 있지만은 우리는 이런 기법들이 기본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죠. 미래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상하고 신기하고 새롭고 처음 보는 것이고, 이런 느낌을 줬을 때 우리는 미래적인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조금은 기괴한 모습,
기괴한 모습의 물체 이러한 것들로 만들어졌을 때 아니면은 몽환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미래적이다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한다거나 음성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이 사람의 목소리를 좀 변조를 해가지고 기계의 목소리 이런 목소리 같은 것들로 효과음을 냈을 때에 좀 더 미래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희망적인 인상과 절망적인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경색이나 이미지 자체를 어떤 밝은 느낌을 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내부에 그려져 있는 이미지 같은 것들도 건실함, 이러한 것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니면은 가족 단위,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색깔이나 모양 등을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게 되면은 희망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절망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비로운 인상을 주는 배경 이미지, 그리고 바탕색에 건기시되어 있는 탁한 색깔을 사용을 해라. 그리고 많은 부분을 배경에 할당을 해라. 그랬을 때에 좀 절망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기본적인 방향이 있다라는 거죠. 꼭 이게 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희망적인 인상을 주는 경우에는 저기 보면은 복지재단이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빛을 선물할 수 있는 이러한 복지재단을 내용 자체로 하고 있고 색상도 아주 밝은 계열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때에 좀 더 희망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인상 중에서 우리가 사람 또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감성을 개성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 개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 또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인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인상에는 성별이나 연령이나 사회계층, 그리고 개인 성격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져 있다. 이것과 관련된 변수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개성들은 요즘 들어서는 어떤 브랜드의 특정한 개성들이 자리 잡게 되는데요. 주어진 브랜드에 결부되는 일련의 인간적인 특징들, 이런 특징들을 우리는 브랜드 개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LG에서 만든 가전과 삼성전자에서 만든 가전이 있을 때에 LG라고 하면 느껴지는 어떤 개성들, 삼성이라고 하면 느껴지는 어떤 개성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서로 상이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개성도 우리가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첫 번째 차원으로는 강약, 두 번째 차원으로는 형식성을 포함하고 있는 자유분방함과 절제된 분석, 그리고 세 번째 차원으로서는 개방성을 포함하고 있는 사교적이냐, 언둔적이냐 하는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개성 역시 이 부분을 우리가 학습하는 목적은 내가 어떤 특정한 시스템이나 서비스나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나는 어떤 개성을 전달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그 개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세 가지 차원의 개성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약과 형식성과 개방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차원에 의해서 분류된 개성들, 강함, 약함, 약하면은 부드러움을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형식성을 포함하고 있는 분석적이냐, 그리고 자유분방하냐, 개방성을 포함하고 있는 사교적이냐, 폐쇄적이냐 하는 이러한 개성을 적용한 실제 시스템과 서비스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처음 나오는 게임기의 경우 여러분들이 위쪽에 보는 강함과 아래쪽에 보는 약함, 부드러움, 뭔가가 직관적으로 느껴지죠. 이런 직관적인 느낌들이 전달되어졌을 때에 제작자의 의도가 잘 전달되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러한 식으로 향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서비스나 시스템이나 컨텐츠를 개발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어떤 개성을 전달할 것인가를 먼저 선택한 후 여러분들이 그러한 개성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구현을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어떤 개성을 전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한다라고 하기에는 또 조금 그거하고는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기를 개발을 하면서 이 게임기를 보기만 하면은 슬픔이 떠오르게 한다. 막 뭔가가 기분이 나빠지게 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게임기를 보면은 뭔가 게임하기 전부터 흥분이 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고 이런 감성들이 전달이 되어져야 올바를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포함되는 부류가 어떤 부류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잘 분석한 후에 여러분들이 전달하려고 하는 개성들을 선택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의 개성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부류가 어떤 사례에 잘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먼저 강함과 부드러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함의 느낌을 전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홈페이지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때는 우리는 강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 적절한 감성 전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부드러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포장마차에서 술을 한잔 하는데 그날 눈이 내리고 있더라. 이런 느낌들. 그때 남자하고 여자가 손을 잡고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아주 즐거운 표정들을 하고 있더라. 이런 내용들, 이런 부류 느낌들을 전달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부드러움의 개성을 전달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유분방과 분석적 해서 자유분방함을 전달하는 사례 해서 이때도 보면은 대학생 위주의 이동통신회사 사이트 이런 것들은 자유분방함을 전달할 수가 있겠다. 대학생의 톡톡 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구속받기 싫어하는 그런 느낌들, 자신만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느낌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개성들을 전달하는 것들 별 무리 없겠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이고요. 분석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통계청 홈페이지 그러면 통계청 홈페이지를 표시를 해주는데 이것을 우리는 자유분방한 표현을 해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통계청 홈페이지 같은 이런 경우 아니면 디지털 기기들,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석 내용들을 게재하는 사이트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분석적인 개성을 전달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 하는 것인데 이 개방적인 것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해서 보니까 개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의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즉각 응대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여주면은 이거는 개방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글을 하나 올리는 데 있어서도 방문자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저 사람 입장이면 어떨까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해서 글을 올려주게 되면은 우리는 개방적이다, 사교적이다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폐쇄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리더라도 딴 사람들이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상관없이 나만 알 수 있는 어떤 감성적인 글들을 마구 올린다. 이런 것들은 폐쇄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절제되고 최소화된 모습의 아바타를 활용을 해가지고 뭐 뒤로 돌아 앉아 있다라든가 이런 아바타들 활용을 했을 때 폐쇄적인 느낌을 전달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활용을 해나가자라는 거예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개성이 어떤 부류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부터 먼저 선정이 가능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감성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먼저 감성과 이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것이고 사용성, 유용성과 감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감성과 이성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인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에 그 현상을 해석을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이성이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소요해서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성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사용한다라고 할 때는 아이폰 뭐 3, 4, 5 해서 계속 후속 모델이 나오고 있죠. 이런 후속 모델이 나오고 있을 때 후속 모델을 보고 디자인 뭔가 느낌이 있어 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감성적인 측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 3에서 4로 뭐가 바뀌었지, 어떤 기능이 달라졌지 라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 나가고 해석을 해 나가고 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러한 노력들은 이성적인 측면에 해당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판단.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을 해나가려고 하는 작용. 이것을 우리는 감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고, 긍정적인 감성, 부정적인 감성 했을 때, 부정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는데 쉽게 판단을 내려요. 의사결정을 쉽게 빠르게 내리게 된다라는 것. 긍정적인 감성 상태에 있을 때에는 사람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한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서 건물 안에 있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났을 때에 사람들이 막 출입문을 향해서 뛰어나갈 때 보면은 이런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감성 상태에 있을 때, 급박하고 불안하고 뭐 이런 부정적인 감성 상태에 있을 때에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문을 밀어 제치기만 해요. 밀어서 문을 열려고 하는 노력만 하지, 이거를 당겨보거나 밀어보거나 옆으로 밀어보거나 이런 노력들을 해보지를 못하더라. 무조건 적극적으로 밖으로 미는 이런 형상으로 문을 열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더라. 이게 부정적인 감성에 있을 때 단순하게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긍정적인 감성에 있을 때, 아무런 불이 나거나 이런 급박한 상황이 없을 때에 아주 즐거운 상태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갈 때 이 문이 밀어야 열리는지 당겨야 열리는지 옆으로 제쳐야 열리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가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긍정적인 감성 상태냐 부정적인 감성 상태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용성, 사용성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용성, 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방향적이고 동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방향적이고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유용성, 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나 서비스나 콘텐츠 등이라도 유용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고 사용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거는 단방향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은 감성, 나쁜 감성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밝음은 좋은 거고 어두움은 나쁜 거야. 기쁨은 좋은 거고 슬픔은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했죠. 없다라고 했어요. 다만 감성에서 중요한 것은 전달하려고 하는 시스템이나 서비스나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사용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감성이 잘 전달되었느냐 다른 감성으로 변질되어서 전달되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거지 뭐 좋은 감성은 좋은 거 나쁜 감성은 나쁜 거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단방향적이냐 다방향적이냐 동질적이냐 이질적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용성 사용성은 극대화되면 극대화될수록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렇지만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라는 느낌을 전달하는데 이 밝음이라는 느낌이 감성이 극대화되어서 전달되면 좋은 거냐 조금 밝음이라고 하는 느낌이 조금 어느 정도 미미하게 전달되는 것이 좋은 거냐 이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극대화되어야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아주 약하게 전달될 수도 있고 아주 강하게 전달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개발자의 의도에 맞게 전달이 되어지느냐 아니냐로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 감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감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전 챕터에서 학습했던 내용, 유용성과 사용성이 이성적인 측면에 어느 정도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감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다 주관적인 측면, 사용자에 따라서 아주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측면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감성이 잘 전달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개발자의 의도대로 사용자에게 감성이 전달되었을 때 감성의 종류도 개발자가 의도한 대로 감성의 강도도 개발자가 의도한 대로 사용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우리는 제대로 전달된 감성이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배운 내용들, 학습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향후 개발하시는 어떤 시스템이나 콘텐츠 등을 여러분들이 개발해 나가실 때에 유용성과 사용성의 극대화는 물론 그 유용성과 사용성의 극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감성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